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버나 많은 언론을 보면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등이 찾아왔다,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찾아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아니고 상승을 하고 있어서 현재 무릎까지 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현재 상승하는 곳, 하락하는 곳, 그 다음에 보합인 곳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주장하는 바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국 기준 한국부동산원에서 7월 17일 기준으로 발표한 주간 매매 변동률을 보면 전국 기준으로 왔을 때도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국은 1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1년 6개월 만에 0.02% 상승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하락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기준 상승이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방의 경우는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의 주요 도시 아니면 주요 입지의 단지들은 모두 상승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서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서울은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점점 외곽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가서 살펴보면 하락하고 있는 단지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수치는 평균값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라든지 주요 입지의 아파트의 상승폭이 크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단지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평균값은 상승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이유를 붙이더라도 서울의 모든 구에서, 도봉구도 하락한 건 아니니까 모든 구에서 상승하는 모습, 도봉구는 보합이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21년, 22년 상반기까지는 KB부동산 자료만 열심히 보더니 왜 지금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만 보느냐.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빨간색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매매 증감률, 주간 매매 증감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은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KB주간 시계열의 매매 증감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파란색은 여전히 0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프는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와 KB부동산의 통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부동산에서 발표되는 지표도 이 추세로 가다 보면 가까운 비례에 곧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입지의 아파트 단지, 강남 3구, 특히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그 강남의 대형 평수, 좋은 입지의 단지들은 무릎까지도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가가 나타난 단지들을 보면
강남 3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강남 3구에 있는 단지들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 상승세가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서울의 다른 자치구,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제 신고가 행렬을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생애 첫 주택 매수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따라서 2040 세대에서 생애 첫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무주택자에서도 가장 그 주택 매수 여력이 많은 세대에서 3040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1년 반 만에 집값 상승 시그널이 나온 가운데 30대 영끌족, 저는 영끌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사 제목에서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30대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들어왔다. 수요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전세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은 검색을 해보면 안 좋은 단어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사에서도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10억 안 되던 게 14억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물론 강남에서 현재 강남 개포동의 입주 물량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전세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곳에서도 이제 전세 물량이 다 소화가 되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전세난에 대해서 임차인들에 대한 대출 제도가 완화됐기 때문에 역전세난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이미 좀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임차인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따라서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을 쫓아가는 시장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매매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금까지 상승했던 지역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로 들어가든지 약한 상승세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세 시장을 보아서도 전세 시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저는 최근 들어서 임장의 횟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거래량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회복되고 있는 지역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아마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욱더 많이 몰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 또는 갈아타기 수요로만 만들어진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수요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연말에는 점점 더 좋아지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내용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